뭐라도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다 그러는 거야. 근데 재테크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네, 반갑습니다. 후레입니다. 오늘 한일섭 작가님과 함께 재테크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이고요. 얼마 전에 부자들은 모두 은행에서 출발한다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5억 정도를 모았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 좀 한번 책을 냈고요.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네요. 안 하셨어요, 아직? 네,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되게 빨리 하셨네요. 되게 부럽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게. 작가님의 어떤 메인 타이틀이에요. 네. 5억, 적금으로 5억 만들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 선뜻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너무 낮죠. 1%도 안 되죠,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꾸준히 하셨네요. 근데 제가 은행원이어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와이프가 사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그냥 500만 원 있었어요. 이제 은행에서 임차주택 들어서 살았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애기가 되게 빨리 태어났거든요. 네. 뭐 거의 1년 차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 아파트가 뭐 무료긴 하지만 되게 오래돼가지고 막 녹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막 그럼 애기가 거기다 씻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 데리고서 장모님 집까지 이렇게 걸어갔다고.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유모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 20분 걸어가가지고 애기 씻겨오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아 진짜 빨리 돈 모아서 집 사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고 동기부여가 됐죠.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모았죠, 둘이. 저희 애기가 태어나고 와이프가 육아휴직 3개월 들어갔다 오고 그 이후로 막 하나도 안 쉬고 그냥 계속 모았으니까 맞벌이를 되게 빨리 모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모으신 거예요? 결혼한 지 6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책 딱 나오고서 그게 얼마 모았는지 한번 산출해보자 해서 했다고 뭐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수익 난 게 좀 있긴 해요. 그거 안 되면 조금 5억 안 됐을 텐데 그거 포함해서 좀 5억. 아, 주식 예.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됩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 8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퇴직연금이랑 끼고 이래서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은 건 한 700에서 600 정도 매월. 소득이 많으시네요, 두 분이. 많죠. 많은 편입니다. 아니, 지금 아니 합산했을 때는 사실 1억이 넘죠. 그 새해 전후로는 1억이 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소득이 뭐 1억이 넘고 그래서 굉장히 소득이 높은 축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러네요. 6년 동안 5억을 모은 거죠. 고소득이면서도 또 저축률도 되게 높은.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한 달에 7, 800 정도를. 일단은 그 월급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다 넣고 이제 그 성과급이 오잖아요. 3개월마다 전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넣고. 은행이 월급을 많이 주는군요. 아니면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군요. 은행이 연봉이 높은 직군이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고 저희 와이프는 사실 중소기업 다니긴 하는데 네. 우리 와이프도 좀 연봉이 그래도 높은 편이어가지고 끝나고 예. 어디 다니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걸 책을 냈다고 했을 때 딱 은행에서 딱 얘기를 했어. 딱 저 이제 5억 모아서 그거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문의가 왔던 게 다 저랑 같은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았냐? 그게 가능하냐?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너 언제 책 썼냐?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5억 모으기 가능하냐? 약간 이런 문의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아, 그 높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그 정도 모았으면 깜짝 놀라는 정도군요.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 나와서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좀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5억 모으는 거에 대해. 한 달에 7, 800을 모으려면 그럼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1년에 한 1,700, 1,800? 요즘에는 좀 더 써요. 한 2,000 쓰는 것 같아요. 1년에 2천? 예. 한 달에 200도 안 되네요. 안 되죠. 와. 이제 막 얼마 전에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카드 나오고 이랬잖아요. 사실 되게 오래 썼어요, 그것도. 막 소진이 안 되더라고. 그게 나오고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연봉에 포함되긴 하는데 그걸 이제 카드 형태로 줘요. 한 달에 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거랑 이렇게 하니까 막 잘 소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가 생활 이런 걸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십니까? 여가 생활은 외식도 해야 되고 뭐 술도 좀 한 잔 해야 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술은 저는 제 돈 내고 먹지는 않고요. 남은 술만 먹는구나. 술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전 진짜 술 싫어해요. 이거 나는 진짜 술 같이 먹으면은 내가 먹어준다지.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책으로 쓰긴 했는데 저 되게 은행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맨날 이렇게 영업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끌려서 이렇게 술 먹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괴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집에서 막 맥주 이런 것도 사실 안 먹습니다. 아예 술 안 마시고 여가 생활은 운동하는 거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운동하는 거랑 운동은 뭐 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하는데요. 저도 아, 15년 차입니다. 저 근데 딱 보고 알았어요. 운동하시는 분이구나. 아, 네, 역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선수들끼리는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잘 못해가지고 사실 근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아, 네. 운동한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돈 안 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제일 가성비 좋은 운동. 아, 그렇죠. 저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글 쓰고 여가비는 사실 드는 거 없죠. 이렇게 돈 들어가는 취미 이런 것도 없으시네요. 네. 뭐 다른 분들은 막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캠핑도 있고 한데 없어요. 여행은 안 가세요? 안 갑니다.
은행에서 숙소가 나와요. 이렇게 추첨처럼 해가지고 갈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가끔 제주도 막 2, 3년에 한 번씩 가고 2, 3년에 한 번씩. 예, 해외여행은 사실 결혼하고 6년 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신혼여행은 다녀오셨습니까? 신혼여행만 갔다 왔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고. 왜냐면 다시 근데 사실 뭐 가려고 해도 결혼하자마자 애기 생겨갖고 애기 키워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애 데리고 이제 뭐 서울랜드만 가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시댁이나 장모님 댁에 이렇게 잠깐 부탁해놓고 갈 수도 있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애기 맡겨놓고 어디 여행 가는 거 다 가지고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애기. 같이 가거나. 다 애기 데리고 다니시지 뭐 애기 두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작년에 사실 제가 저도 이거 영상 만드는 거 관심 있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해외여행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야 이제 6년 차니까 이제 해외여행 올해 가보자 막 그랬어요. 그때 여행 상품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 그렇죠. 뭐 지금은 뭐 그 여행 상품권 가서 이마트에서 쓰고 있습니다. 동갑인데 5억이 있으시고 저는 몸빵을 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던가, 뭐 저 글도 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근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상방 한계가 없잖아요. 터졌을 때 근데 안 터지면 고난과 괴로움의 시기가 있긴 하죠.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좀 듣지 않았어요? 야 5년 6년 정도의 그 정도면 차라리 그걸로 꾸준히 뭐 딴 거 재테크를 했으면 더 벌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는 눈을 안 돌리셨네요? 이것도 저도 이제 사실 책을 쓰면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되게 돈이 없으신 분들이 집중하는 게 수익률 높이는 걸 집중을 하세요. 맞습니다. 막 종잣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불릴 거냐 그러면은 그 수익률 막 10%, 20%씩 내야 되거든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저축률을 높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종잣돈이라는 돈, 전 5억이잖아요. 그 종잣돈 5억부터라고 봐요, 저는. 5억 만들기 전까지는 수익률 높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 막 수익률 높이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능력을 더 높이고 그냥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이제 종잣돈이 만들어졌어. 5억이 만들어졌어. 이때부터는 이제 수익률 높일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때는 제가 지금 만약에 5억이 있는데 1%만 높여도 5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1,000만 원 있으면 500만 높이려면 수익률 50% 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네. 모으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내공을 쌓으셨을 것 같은데 재테크와 관련돼서. 저는 재테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금융상품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는 한 주식을 한 2억 원 정도 샀어요. 사실 나 ETF로 다 샀거든요. ETF로 반 미국, 반 한국 샀어요. 아 ETF로 반반씩 예. 1억씩. 예,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산 거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산 거거든요.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수익이 잘 났거든요. 종합직 주가지수를 추정하는 ETF니까. 예, 그런 거. 코스피 200 좀 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식 미국 거 지수, 사고. 예. 뭐 다우, S&P, 다우가 아니고 S&P. S&P 500 예. 추정하는. 취업 준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게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미국의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그 투자자가 있어요. 전 그분이 되게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게 있거든요. 시장이 되게 효율적인 시장이 있고 비효율적인 시장이 있어요. 주식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또 공부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추가 수익을 내기가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가성비가 낮은 활동이죠. 뭐 그 반대로 뭐 얼마 전에 뭐 NPL 찍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시장은 되게 좀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데서는 되게 노력을 하면 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데서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노력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진짜 밑에 처박히거나 두 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삶의 목적을 난 좀 좋은 글을 쓰고 싶다. 애기 잘 키우고 싶다라는 게 있고 나머지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어차피 수익률 여기서 막 20% 30% 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좀 단순한 상품들 ETF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작가님이야 고소득이고 맞벌이고 근데 나는 외벌이다. 그리고 난 그냥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닌다.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근데 5억 모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 모을 수 있다고 봐요. 5억은. 이게 막 50억도 아니고 5억이잖아요. 이게 다 모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되게 대부분의 분들이 5억이 아니고 막 1억도 못 모으고 5천만 원도 못 모으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가치 기준의 문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5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야 네가 5억을 모으면 내가 50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면은 50억 다 모을 거예요. 못 모으실 분이 없을 거예요.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결국은 모으실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못 모으세요. 왜냐면은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10년 동안 노력할 가치가 있는 돈이냐? 아니거든요. 5억 있다고 내가 부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집을 막 수도권에 살 수도 없어. 5억이면. 5억이면 뭐 직장 그만둘 수도 없고 누구도 부자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5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 내가 10년, 20년 그렇게 막 할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5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5억이라는 돈 계속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제가 저축의 추세가 있잖아요. 저축 추세가 있고 이게 제가 다 모은 돈이에요. 사실 이거 다 제가 무슨 투자를 하다 다 날려도 사실 저 다시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강성이 있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에도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강성이 있는 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상속으로 내가 5억을 받았어.
듣기 좋은데. 많이 그렇죠. 좋은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날리면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예를 들어 저는 되게 극단적으로 이번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때 주식을 샀어요. 좀 낮은 가격에 샀어요. 그때 되게 사람들이 막 코로나 뭐 1,500까지 간다, 막 박살 난다, 막 다 얘기할 때도 살 수 있었다. 왜냐면은 내가 만든 돈이고 다시 만들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투자할 수 있었고 그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돈을 되게 모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은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명확한 목적을 좀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개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모으면 이제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와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약간 직장 생활하는 거에서도 좀 저는 이런 추세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1년에 1,700만 원 정도 쓰고 이제 좀 5억 원이 있잖아요. 계산해보면 뭐 20년, 30년 정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은행 바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빚이 많고 돈이 없어요. 그럼 직장 그만두는 순간 그냥 그거는 그냥 인생 끝인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봐요. 막 직장 생활하면서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막 괴로워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면역력이 돼요. 돈이 내가 되게 많이 모으고 있고 열심히 모으고 있고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렇죠? 막 돈이 없어. 지금 회사 당장 딸리면 뭐 승진 안 되면 뭐 그냥 인생 막 망치는 거 약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그만둘 수 있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좀 회사에서 이제 막 부당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싫다고 되게 잘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게 막 뭐 MZ 세대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다. 90년 세대라서 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저 퇴근할게요. 휴가 갈게요. 이러면 못한다. 막 잘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돈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막 아빠 막 장관이야. 이런 애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막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아, 직장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은 거지. 그런 분들은 막 진짜 아둥바둥하게 직장 생활 하지 않아요. 아, 진짜 멋있게 퇴근하고 이러니까? 멋있게 퇴근하고 할 말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더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왜 잘 나가는 줄 아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업무를 할 때 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 면피해야지. 약간 이런 게 목적이 아니야. 업무의 목적이. 저도 봤는데 그분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을 한다.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부조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그런 게 먹힌다니까요. 회사에서. 할 말은 한다. 할 말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정의 앙금을 쌓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막 돈을 못 모으잖아. 그럼 그런 걸 만들 수 없다고 봐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막 위에 분이 막 짜증내도 막 죽을라 그러고 막. 아,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공감되세요? 아니, 전 직장분들도 보시는데. 저 지금 직장분들 보시는데. 그쵸. 지금 직장인분들도 보시겠네요. 예. 저는 사실 임원분들을 되게 계속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뭔가 내 생각을 주체적으로 말했을 때 이분들이 싫어하냐? 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작가님은 할 말 다 하세요? 저 다 합니다. 사장님이나 막 이런 분들 막 나와서 막 연설하잖아요. 막 수평적 리더십 얘기하고 막 할 말 하는 문화, 막 넷플릭스 막 얘기하고 막 아마존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 기업 문화라고 보지 않아요. 진짜로. 은행도 되게 보수적인데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얘기하는데 한두 번만 터져. 그럼 내 면에 신빙성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되게 내 주장 강하게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얘기하고 한두 번 터졌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되게 경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도 해봤고 좋은 것도 했고. 근데 막 내가 막 분위기 맞추려고 막 우정 야근하고 막 퇴근 막 못하고 막 우정 야근이라고 하는군요. 우정 야근하고 맨날 막 눈치 보고 막 면피를 챙기면은 이런 거 쌓을 수가 없고 자기 능력을 쌓을 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이제 은행 생활이 뭐 10년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좀 건방지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사실 너무 직장 생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안쓰럽다 생각 들어요. 사실 왜 저렇게까지 전전긍긍 하나. 이제 직장이 삶의 전부가 아닌데. 그럼 작가님은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거에 되게 만족을 하시겠네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저는 삶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어떤 창조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처음에 사실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관료적인 업무들을 하면서도 내가 창조성 발휘할 수 있는 거 있고 생산성 높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내고 업무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뭔가 뒤에 걸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빠가 장관이든 막 신문사 막 간부든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럼 돈이라도 모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곧 백이다. 백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이렇게 돈을 모아야지 뭔가 기회가 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게 되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도움이 돼요. 안 되면 그냥 그만둬도 살아가는데 지장 전혀 없다.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책을 썼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직장 생활 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득이 되진 않아. 근데 되게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 본인이 원했던. 내가 재밌고 내가 원하고 성취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네. 돈이 없다,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것들에 많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으신 분들이 그 이상한 거 투자 되게 많이 해요. 막 P2B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되게 가볍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마진 투자 뭐 이런 거. 예, 막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막 해가지고 돈 날리는 게 되게 부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장어에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예, 네, 신문 광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막 진짜 문자 같은 거 오고 막 현수막 걸린 거 막 수익률 보장 막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돈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투자금을 날리는 것까지도 오케이야. 투자금 날려도 오케이야.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쫓아다니시는 이유가 이제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익률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체념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회들을 그런 데 소진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가진 재능을. 모든 사람들이 되게 가진 재능들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되게 모아야 되잖아요. 한 점으로. 예를 들어 저는 글을 쓰는 거고 저기 이 호랭이님께서는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건데 근데 돈이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세상에서 막 다른 사람이 막 부동산 사가지고 막 올라간 얘기 들려. 막 뭐 해갖고 돈 번 얘기 들려. 그러면은 막 사람이 미친 듯이 흔들린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5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2억이라도 1억이라도 돈을 모으고 내가 추세가 있고 그걸 뒤에 비빌 언덕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되게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고 직장 생활할 때도 훨씬 더 원활하다. 이게 5억이라는 금액이 되게 대단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적금 예금 금리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아예 모을 생각 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욜로 막 이러면서 막 어차피 부자 될 수 없는데 돈 모으지 않겠다. 그런 그 체념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든 그걸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보시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언덕이 되고 어떤 힘이 되는지 아시면은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